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우리 모두에게 웅장한 피라미드, 신비로운 미라, 그리고 전설적인 나일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집트는 고대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꿈의 여행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집트는 끔찍한 현실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화장실조차 없는 여성 전용 최악의 감옥이 존재하며 이집트 여성들은 폭력과 부당한 임금 차별 등 충격적인 불평등을 여전히 견디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시대 여성들이 누렸던 자유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섞여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집트로 떠나보시죠. 14번 알카나테르 여성 교도소. 알카나테르 교도소는 이집트에서 가장 잔혹한 감옥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감옥입니다. 이곳에는 화장실이 없어 수감자들은 양동이를 화장실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이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수도, 식수, 심지어 화장실조차 없는 상태로 보내야 합니다. 사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도소는 과밀 수용 상태입니다. 원래 30명이 머물 공간에 95명의 여성 수감자가 갇혀 지내며 이로 인해 감방 안의 환기 상태는 매우 열악하고 악취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알카나테르에서 출소한 한 여성 수감자는 이곳에서 침대를 사용하려면 동료 수감자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으며 일주일에 겨우 2번만 감방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영국 국적의 피트 파머, 45살은 이 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된 후 2017년 11월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알카나테르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시는 이집트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수감 첫 15일 동안은 가족과의 면회가 금지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알카나테르 교도소의 음식은 매우 형편없으며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은 쌀뿐입니다. 이지옥 같은 교도소의 생활 환경은 끔찍하며 질병이 만연하고 수감자들은 바퀴벌레와 이가 득실거리는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곳은 음식, 약품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교도소에서는 폭력과 고문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구타당하고 학대받으며 끔찍한 대우를 당합니다. 많은 이들이 탈진, 질병 혹은 고문으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수감자들이 이곳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되다. 이곳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 인권 침해, 그리고 폭력이 너무나도 흔해져 버렸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집트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구타, 강요된 성관계 또는 신체적 학대와 침해를 겪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해자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으로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들은 비난받거나 처벌받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여성들은 그저 침묵 속에 고통을 감내하는 희생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이 주류 종교인 이집트에서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결국 사건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집트 내에서 여성 대상 성희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집트 여성의 83%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으며 이집트를 방문하는 외국 여성의 경우 무려 98%가 피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집트 남성의 62% 이상이 부끄러운 행동을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일부는 실제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자국민, 특히 여성들에게 이집트 거리를 걸을 때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러한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터무니없이 단순합니다. 민소매 옷을 입었다거나 원피스를 입었다거나 심지어 단순히 무늬가 들어간 옷을 입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12번 남성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남성이 아내를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남성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려면 각 아내의 생활비, 선물, 보석, 그리고 각각의 주거 공간까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남성은 평생 전 아내를 부양해야 합니다. 이집트 사회에서 남성은 항상 우위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며 법조계, 군대, 경찰, 심지어 시장 상인들까지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전통적인 이집트 여성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외출이 제한적이고 사회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자신을 위한 시간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나라에서 여성들이 혼자 외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거리에서 여성을 보는 일 자체가 드물고
보통 여러 명이 함께 다니거나 남성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여학생들입니다. 이슬람 전통에 따라 여성들은 공공장소에 나설 때 반드시 베일을 착용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11번. 남녀 모두 악수를 하지 않는다. 이집트 여성들은 대부분 보수적이고 단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이슬람 여성의 규범을 철저히 따릅니다. 이집트 여성에게는 모르는 남성이 먼저 접근해서는 안 되며 궁금한 사항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다른 남성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집트 문화에서 여성들이 자주 착용하는 머리 스카프는 여성의 단정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출 시에는 팔과 다리를 가리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특히 종교적인 장소에서는 더욱 엄격히 지켜집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거나 앉은 채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를 건넬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집트 이름은 영어처럼 라틴 문자가 아니라 아랍어로 표기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발음할 경우 이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대체로 따뜻하고 친절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들이 길을 묻거나 추천을 요청할 때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10번. 고대 이집트 여성은 권력과 자유를 누렸다. 놀라운 사실은 현대 이집트 여성들과 달리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사회에서 법적 경제적으로 많은 권리를 누렸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재산을 사고팔 수 있었으며 유언장을 작성할 권리와 각종 계약서에 서명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에 머물렀지만 일을 할 경우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여성들이 남편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이혼할 권리와 재혼할 권리를 모두 가졌습니다. 당시 부부는 오늘날의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약정을 작성했으며 결혼 시 여성의 모든 재산이 명시되었고 이혼 시 여성은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가사와 가족 돌봄은 여성들이 가장 우선으로 책임지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여성들은 외부 사회에서도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남성들의 권력이 집중된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역 사회나 국가를 위해 비밀스럽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맡은 여성 관료들은 도장을 지니고 다녔으며 도장을 찍은 모든 문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 이집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들과 대등할 만큼 매우 높아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성직자들은 존경받는 직업이었으며 생활도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이 역할 역시 많은 여성들이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치과의사, 예언자, 꿈과 징조를 해석하는 해몽가, 그리고 방직 사업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고대 벽화에는 여성들이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음악가, 가수, 마연, 무용수 등으로 활동하며 개인적인 연회나 사원에서 열리는 공공축제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여성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맡았던 아주 중요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맥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음료는 고대 이집트의 생존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고대 이집트에서 맥주는 어린이까지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필수 음료였습니다. 9번. 고대 이집트인들은 근친 결혼을 자주 했다. 고대 시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족 사이에서는 근친 결혼이 흔히 있었지만 대부분 사촌 간의 결혼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는 형제 자매 간에도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원전 30년부터 서기 395년까지 로마가 이집트를 지배하던 시기에는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 간의 결혼이 자주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 시기에는 비교적 드문 일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실에서는 수녀를 유지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근친 결혼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파라오들은 종종 자신의 형제 자매나 딸과 결혼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파라오들은 자신의 딸과 혼인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1279년부터 기원전 1213년까지 통치한 람세스 2세는 자신의 딸 중 한 명인 메리타멘과 결혼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여러 명의 아내와 후궁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근친 결혼으로 자녀를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친 결혼은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유전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근친 간의 결혼은 선천적 결함, 정신질환, 면역 체계 약화 등 유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친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비혈연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약하고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집트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근친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친 결혼의 건강상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으며 현대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결혼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촌 지역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근친 결혼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8번. 현대 이집트의 무덤과 함께 살아가는 풍습. 이집트는 신비로운 피라미드와 고대 무덤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다소 독특하고 때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풍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매장 풍습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무덤에서 살기라는 전통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이 묘지로 이사를 가 함께 살아야 하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무덤을 청소하고 돌보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들은 보통 오랜 기간 묘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많은 묘지들은 가족 단위의 주거지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인들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 아예 묘지 안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이 광경이 매우 기이하고 음산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오히려 정서적으로 큰 위안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 이집트의 전통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가족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살아있는 가족이 함께 있어 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풍습입니다. 묘지 생활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가난한 지역의 묘지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은 묘지 옆에 제대로 된 집을 지어 생활하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이곳은 일반적인 묘지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묘지들은 이제 관광지로도 알려졌습니다. 현재 많은 이집트인들이 묘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게들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지 마을은 이집트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집트인들은 묘지를 설계할 때부터 주거 공간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번. 풍부한 요리 문화. 이집트 요리는 중동, 지중해, 아프리카 등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요리로 특별하고 매력적인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집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채롭고 흥미로운 음식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집트 요리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식재료의 조화에 있습니다. 이집트 요리는 여러 종류의 고기, 생선, 과일, 채소, 곡물, 그리고 독특한 향신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집트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로는 잠두콩, 양고기, 소고기, 나일 틸라피아, 양파, 마늘, 피망, 토마토, 쌀, 피타빵, 그리고 고수, 민트, 모랄, 딜 등의 허브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집트 요리 중 하나는 코샤리입니다. 코샤리는 마카로니, 쌀, 렌틸콩, 튀긴 양파, 매콤한 토마토 소스, 식초가 독특하게 조합된 이집트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보통 피타빵과 샐러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코샤리 외에도 방문객들이 꼭 맛봐야 할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풀메담메스는 잠두콩을 으깨어 양파, 마늘, 고수, 레몬즙을 넣어 만든 스튜로 주로 피타빵과 삶은 달걀과 함께 먹습니다. 하와우시는 양념한 양고기 또는 소고기 다짐육을 속으로 넣어 숯불에 구운 샌드위치로 샐러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우말리는 빵, 우유, 건포도, 아몬드, 코코넛으로 만든 달콤한 푸딩으로 주로 디저트로 즐겨집니다. 이집트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깊은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 요리를 맛보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행자들에게 이 나라를 탐험하는 여정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6번. 이집트의 성별 임금 불평등. 이집트의 성별 임금 격차는 매우 심각하며 임금 비율은 3.84로 남성은 여성보다 약 4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1인당 국내 총생산 기준에 따른 비교 수치입니다. 세계은행은 이집트 노동시장에서 성별 불평등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하며 이집트의 여성 노동력은 2022년 기준 전체 노동력의 겨우 1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집트 사회에서 여성들이 주로 육아를 책임지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집트의 근무 환경은 여성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여성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도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여성 노동자는 종종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들의 취업 기회와 소득에서 심각한 불공정을 초래하며 사회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여성의 문맹률이 남성보다 높은 점도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이집트의 일부 법률과 전통적인 문화적 신념 역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5번. 이집트인의 10%가 마약 중독. 이집트 마약 퇴치국의 우려스러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마약 중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전 연령대를 포함해 전체 인구의 약 10%가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5살에서 18살 사이의 학교 재학생 중 마약 중독률은 15.1%에 달하며 17살에서 25살 사이의 대학생 중에서는 22.2%가 마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내무부에 따르면 불법 마약 거래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단속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마약 밀매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범죄 사건의 85%가 마약 사용자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무기를 사용한 살인 사건은 대부분 마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 마약 유통의 경유지가 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마약 밀매 조직이 이곳을 유통 거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이집트 상이집트 소아그 지역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로 20명이 사망하고 19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열차 2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열차 운전사와 보조원이 각성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집트 사회에서는 마약을 섞은 담배를 피우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결혼식에서도 마약을 흡연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며 이들은 이를 마약 중독으로 여기지 않고 단순히 평범한 흡연 행위로 인식합니다. 많은 마약 사용자들은 일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로 마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에서는 대학교, 카페, 시장, 지하철역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남부 시나이, 샤르키아, 칼리우비아, 다칼리아, 미니아, 기자, 아시우트 등은 마약 유통이 특히 활발한 지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번. 이집트의 심각한 빈곤과 경제 위기. 이집트는 2023년 말 심각한 경제 위기에 깊이 빠져들었으며 물가 상승률은 거의 40%에 육박했고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92.9%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집트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이집트의 물가 상승률은 39.7%로 이집트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랍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집트는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음료 가격이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식료품 가격은 무려 71.9%나 급등했습니다. 2024년에도 이집트의 물가 상승률은 30.3%를 기록했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로 외화를 차입해야 했습니다. 이집트 파운드화는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집트 전체 인구의 약 30%가 빈곤선 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 다른 30%는 빈곤 직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이집트의 국가 부채는 2023년 국내 총생산의 9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중간 소득국과 신흥 시장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집트의 외채 비율 역시 2023년에 국내 총생산의 50.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지난 20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이집트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매우 큰 과제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조치들을 통해 이집트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3번. 이집트의 인구 증가, 정부의 통제를 앞지르다. 약 1억 1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아랍권 최대 인구 국가인 이집트는 현재 인구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이 거대한 인구가 국가의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인구는 연평균 2.4%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는 긴급한 문제입니다. 높은 인구 밀도는 이미 취약한 이집트 경제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지난해부터 공식 물가 상승률이 연간 30%를 넘었으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물,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등 필수 자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증가하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해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매우 높으며 이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폭력, 절도, 첩보도, 살인 등의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이집트 인구의 약 30%가 빈곤층에 속했으며 이후 이 수치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이로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집트 인구의 최대 60%가 빈곤선 이하이거나 빈곤선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자녀가 둘 이하인 여성에게 매년 1000 이집트 파운드 약 32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인구 증가를 제한할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집트의 인구는 2100년까지 2억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집트의 종교. 이집트 문화는 종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체 인구의 약 90%가 수니파 무슬림이며 8%는 기독교인, 나머지 2%는 유대교인 혹은 기타 종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매우 중시하며 가족 구성원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상점과 기업은 무슬림의 휴일인 금요일에 문을 닫으며 일부는 목요일에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하며 이 시기에는 하루 근무 시간이 6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한편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음식 섭취, 음료 마시기, 흡연, 껌 씹는 행위를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슬람 사원은 종교 의식이 진행되는 시간대를 제외하면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이집트의 모든 종교 시설에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발을 벗고 입장해야 합니다. 1번 나일강 축제.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로 사람들의 생계, 농업, 교통에 필수적인 물을 제공합니다. 또한 나일강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축제는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축제 중 하나로 와파 엘-닐 축제라고도 불립니다. 이 축제는 매년 6월 19일에 열리며 국가의 생명의 원천인 나일강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자리입니다. 나일강 축제의 기원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수위 상승을 관찰하며 이를 풍요와 풍년의 징조로 여겼습니다. 이 축제는 나일강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농작물의 좋은 날씨를 기원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나일강 축제는 이집트인들이 함께 즐기며 노래하고 춤추는 특별한 날입니다. 거리 곳곳은 다채로운 등불과 깃발로 장식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나일강에서는 화려한 배 퍼레이드, 전통 음악과 춤 공연, 스포츠 경기, 그리고 전통 놀이와 같은 활기찬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나일강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이집트 국민들에게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 특별한 행사입니다. 이 축제는 이집트인들이 국가의 번영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일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감옥과 이집트의 충격적인 15가지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감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집트를 직접 방문해서 체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의 최신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